비서의 두 번째 모듈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경영진에 관해서 배웠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경영진의 일정 관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영진 일정을 관리해주는 것은 바로 비서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경영진 일정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의 MBT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MBTI는 다 알고 있죠. 요새 하도 유행을 해서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잘 몰랐는데 여기저기서 MBTI를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선생님도 MBTI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MBTI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외향과 내향으로 나뉘는 EI, 그 다음에 감각과 직관으로 나뉘는 S와 N, 그 다음에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T와 F,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에 따라서 J와 P로 나뉘게 돼요.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MBTI를 가지고 있나요? 네, 선생님은 외향과 E, S인 감각, 그 다음에 감정인 F, 마지막에 판단인 J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의 MBTI는 ESFJ입니다. 여러분들의 MBTI는 어떤 건지 선생님도 궁금하네요. 선생님이 이 MBTI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비서 역할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서와 본인이 잘 맞는지, 비서 직업이라는 걸 본인이 잘 해낼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MBTI 유형이 있어요. 바로 마지막에 있는 이 J와 여기 P,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비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할 것 같나요? 네, 바로 이 J, 판단과 계획형입니다. 왜냐하면 비서는 계획적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되고 계획에 따라서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상사의 일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스케줄을 차곡차곡 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 MBTI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경영진 일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뭐냐? 첫 번째, 업무의 중요도와 긴급도.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 일정을 계획할 수 있다. 우리가 일정을 짤 때 중요한 내용, 긴급한 내용을 먼저 처리를 해야겠죠. 다음, 일정표의 종류와 작성 방법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일정표를 작성할 수 있다. 이게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비서가 되었을 때 이 두 가지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 일정 관리의 기본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정을 관리할 때 먼저 일정을 계획해야겠죠. 계획을 하려면 상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상사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사 일정을 확인한 뒤 그 일정에 맞게 조율을 하고 만약에 조율된 내용에 대해서 상사의 컨펌을 받고 확인받은 뒤에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일정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성된 일정표를 확인하면서 이제 일정표를 운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일정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계획은 뭐냐? 매년 회사와 부서의 연간 계획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정 계획이라는 건 엄청나게 긴 계획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장기 계획도 있고요.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일 계획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회사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니면 이번 달에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상사의 일정에 맞게 새로운 일정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확인해야 될 내용이 뭐냐? 상사의 확인입니다. 반드시 내가 일정을 짜더라도 상사의 개인적인 일이나 아니면 상사가 원하는 루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사의 확인을 받고 일정을 수행하기 전에 상사에게 재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정을 일단 짰어요. 그래서 상사에게 보고는 했지만 내일 당장 이제 새롭게 또 일정이 진행되면 일정이 진행되기 직전에 상사에게 확인을 한번 받아야 합니다. 자, 다음 단계로는 일정 조율 및 확정입니다. 세 번째 일정 조율 및 확정은 어떻게 하냐?
대인관계 업무나 의사소통 업무를 위한 회의, 출장, 면담 약속 등으로 관련자들과의 일정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상사의 스케줄에 따라서 어떤 일이 바뀌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해도 그쪽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도 그 사장님들이 다른 바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와 업체와 항상 소통을 하고 그 일을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일정표 작성 및 운용입니다. 자, 일정표를 작성할 때는 상사의 기호나 회사의 규정에 따른 일정표 양식을 활용하고 일정이 확정되면 일정표의 기입 및 공유를 해야 됩니다. 요새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컴시간 알림이라는 곳에 월간 계획이나 주간 계획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월에 어떤 일이 크게 있는지, 주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래서 일정표는 회사의 양식이 있는 경우엔 그걸 꼭 따라야 되고요. 만약에 회사 양식이 없다. 그러면 상사가 원하는 그 일정표 양식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도 없다 하면 본인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정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표를 기입하고 나면 이제 다른 부서에 꼭 공유를 해줘야겠죠. 그래야 다른 부서랑 일이 겹치는 일도 없고 누군가 이렇게 미스매치 나는 일도 없기 때문에 꼭 공유 마지막에 해 주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볼 내용은 이런 일정 계획들을 세울 때 유의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일정을 짤 때 유의사항. 어떤 걸 유의해야 되냐? 첫 번째 보시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여러분들 알죠?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건데 이 우선순위를 본인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중요도와 여기 중요도와 긴급도를 통해서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상사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중요도랑 긴급도가 있다 하더라도 상사가 원하지 않는, 상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사와 항상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비서는 본인의 의견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 상사와 잘 맞추어 줘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중요도와 긴급도는 어떻게 정하냐? 긴급도라는 건 뭘까요? 어느 순서에 따라서 얼마나 촉박한지. 예를 들어 결제해야 될 문서가 있으면 오늘 내로 결제를 해야 되는지 내일까지 결제를 해도 되는지 이런 게 긴급도를 표현할 수 있고요. 중요도는 회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냐. 예를 들어 회사에 100억짜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회사 매출의 절반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이 언제까지인지 파악을 하고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업무 처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A형 업무 처리입니다. A형 업무 처리는 뭐예요? 긴급도도 굉장히 빨리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중요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즉시 처리해야 되는 업무를 우리가 A형 업무라고 합니다. 긴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즉시 해결해야 되는 업무를 바로 우리가 A형 업무 즉시 처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B형 업무는 뭐냐? 중요는 한데 우리가 아직 긴급하지는 않은 기한이 일주일 정도 남은 중요하지만 일주일 정도 남은 내용은 어떻게 하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결제나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간을 정하고 만약에 이 기간 안에 해결되지 못할 내용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B형 업무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진 않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기간을 정하고 아니면 위임을 해서 문제를 처리하게 한다. 이게 B형 업무입니다. 자, 세 번째 C형 업무입니다. C형 업무는 뭐예요? 긴급하긴 한데 중요하진 않아요. 오늘 오전에 결제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서 업무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위임하거나 정리, 삭제.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이거를 부장 전결로 한다던가 아니면 그 밑에 사람 전결로 처리하세요. 전결이라는 건 그 권한을 그 사람까지로 내려서 그 사람 선에서 해결할 수 있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 정리, 삭제를 통해서 하는 게 C형 업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이 D형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D형 업무라는 게 급하지 않더라도 처리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당장 하는 일이 없을 경우에는 처리를 해야 되고, 지금 이 모든 전제 사항은 내가 하는 일이 있고 급한 상황일 때 이 업무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연간 내용 파악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의사항은 회의나 행사 일정 시 회의실 참석자 자료 등과 같이 연관된 자료 시설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회의를 잡았는데 그 회의실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즉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정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회의가 취소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회의가 잡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나 일정 사이에 적절한 시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변동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연성을 가지고 시간을 배분해 각 일정 사이에는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한다. 이게 세 번째 유의사항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유의사항은 관련 부서와 공유 및 보고 방법 다양화입니다. 일정이 결정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부서와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회의실이 겹치는 일도 없을 거고 그 회의가 잡혀있을 때 관련자들이 참석할 수 있고 다른 일정을 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대면 면담, 전화보고, 서류보고, 이동시간을 활용한 보고 등 보고 방법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일정 관리의 원칙 수립과 공표입니다. 상사의 업무 스타일과 가치관, 선호하는 방법을 파악하여 상사에게 가장 알맞은 일정 관리의 원칙을 정하고 조직원에게 공표를 합니다. 상사랑 같이 지내다 보면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좀 여유로운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 업무 처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적인 거를 자기 사생활을 약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업무를 결정해서 이제 원칙을 세워서 일정을 짜고 그거를 다른 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아주 급해서 일 처리를 먼저 빨리빨리 끝내야 돼요. 그럼 이제 비서가 어떻게 하겠어? 저에게 맞추려면 일정을 최대한 빠르게 타이트하게 해서 중요한 업무부터 빠르게 처리하게 일정을 짜줄 겁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아까 상사한테도 얘기했으면 일정을 확정해야겠죠. 일정표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고 방법 다양화시키고 다양한 앞에 유의사항을 통해서 일정을 확정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사의 예정된 주간 일정을 나열을 먼저 쭉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일들, 예를 들어 뭐 회사 카페테리아 인테리어 변경 관련 총무과장 보고나 사장님 주최선의 등산대회 쭉쭉쭉 있죠. 이런 거를 업무들을 쭉 나열하고 이 업무들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아까 우선순위에 따라서라고 했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을 합니다. 1순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제일 이거는 중요한 내용 화요일 빠르게 있기 때문에 여기 우선순위 1에 들어갔고, 그 다음은 뭐 예를 들어 회장님과 등산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일정을 배치하게 됩니다. 자, 일정을 배치하고 나면 일정 확정 전 비서가 파악해야 될 연간 내용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연간 내용들 어떤 거인지, 날짜는 언제인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서 하고 이때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준비물이 있는지 등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파악해야 될 내용이나 예외적으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 갑자기 긴급하게 생길 업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노트북을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일정을 대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한 뒤에 마지막으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일정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총무과장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화요일에는 주주총회 진행하고 수요일에는 신제품 개발 시연회 뭐 쭉쭉 하고 토요일에는 등산대회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비고사항을 꼭 적어놔야 돼요. 회의실은 어디서 하는지, 누가 참석하는지, 장소는 어딘지 이런 것들을 꼭 표시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표를 작성합니다. 일정표를 작성하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정표를 또 작성해야겠죠. 일정표 작성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게 먼저 있냐, 정기적인 행사와 비정기적인 행사를 구분하여 계획을 세우고 체계화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간, 1년짜리 월간, 주간, 일간 일정표를 세분화하여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 연간이라는 거는 정기적인 행사와 비정기적인 행사 중에서 정기적인 행사를 먼저 쭉쭉쭉 다 집어넣겠죠. 그다음에 비정기적인 행사는 중간에 추가될 수 있는 내용이다. 다음에 변동되는 일정은 즉시 수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본인도 헷갈리고 나중에 일정이 꼬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즉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즉시 수정을. 그 다음에 상사에게 보고한 후 알림. 네 번째는 일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자료, 시설, 기자재 등을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수업할 때 노트북이 필요하고 PPT가 필요하고 이 PPT 넘기는 이것도 필요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함께 챙겨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정표 작성할 때는 어떤 것들을 기록하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적어요. 그 사람이 직위가 뭔지, 예를 들어 뭐뭐뭐 사장님, 뭐뭐뭐 상무님, 뭐뭐뭐 전무님 같은 거, 그 다음에 단체 명칭, 어디 회사랑 만나는지, 전화번호는 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주고 날짜, 그 다음에 장소, 목적, 비고 등을 함께 기록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정표는 아까 앞에서 봤죠? 장기 일정표,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일정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일정표를 보면 수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사용,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5년짜리, 10년짜리 프로젝트 할 때 길게 일단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간 일정표를 작성합니다. 연간 일정표는 뭐야? 매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나 임시 행사 등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무식은 연초에 시작될 때 하는 거, 종무식은 연말에 끝날 때 한번 하는 거, 주주총회는 중간중간 열리니까 주주총회 들어가고 창립 기념일 등 이런 것들을 기록해 주는 게 바로 연간 일정표입니다. 여기 얘가 나와 있죠. 1월에는 어떤 내용, 2월에는 어떤 내용, 3월에는, 4월에는, 5월에는, 6월에는, 7월에는, 8월에는, 12월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이렇게 쭉 나열해 주는 게 연간 일정표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일정표의 종류 보면 월간 일정표예요. 월간 일정표. 월간 일정표는 뭐야? 월, 한 달에 어떤 일이 있는지 한 달 동안의 일정을 기록하기 위한 표입니다. 그래서 부서 행사나 아니면 회의 등을 이렇게 쭉 나열해 주시죠. 여기에 출장이나 이런 게 생기면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간 일정표까지 봤고요. 다음에 주간 일정표. 이제 느낌이 오죠? 주간 일정표는 뭐야?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할지. 그래서 주요 일정이나 회의, 출장, 각종 행사 참석, 그 다음에 내방객 면담 등 요일별로, 시간별로 구분해서 일주일을 기록합니다. 요일, 월화수목금, 그 중에서도 시간대별로 나눠서 작성하는 게 주간 일정표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월화수목금토까지 되어 있고요. 시간도 이렇게 쭉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주간 일정표. 선생님도 주간 일정표나 월간 일정표는 많이 사용을 해요. 선생님이 비서나 이런 건 아니지만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에 1일 일정표. 하루 단위로 작성하는 일정으로서 소요 시간, 이동 시간, 장소, 연락처, 만나게 될 사람 이렇게 자세한 것들을 기록하는 게 이 1일 일정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1일 일정표를 많이 사용하긴 하죠. 시간대별로 국어, 영어, 수학, 과탐, 사탐 이런 식으로 시간으로 나눠서 공부를 많이 하죠.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시간을 나눠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학교 때부터는 시간으로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서 주간이나 아니면 월간으로 계획을 짜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선 이 일정표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볼 내용은 우리가 일정관리 도구입니다. 일정을 관리할 때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 자, 일정관리 주소록 등이 포함된 그룹웨어 시스템을 갖추고 인트라넷을 통해 개개인이 일정을 입력하고 공유. 이렇게 되면 개개인이 입력하면 꼬일 일도 없고 누군가에 물어볼 일도 없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고요. 요새는 스마트폰에 구글 달력 많이 쓰시나요? 선생님도 구글 달력을 통해서 일정을 많이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일정관리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상사와 비서가 함께 작성해서 좀 더 오차가 없도록, 오류가 없도록 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이어리를 활용한 건데요.
우리가 예전부터 비서들이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고 이럴 때는 항상 다이어리를 사용했는데 요새도 다이어리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만약에 다이어리를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1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일정표 작성 후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표를 작성하고 나서는 상사를 비롯해서 수행원이나 아니면 운전기사에게도 알려줘야 그 시간에 맞게 운전할 준비를 하거나 어떤 보조를 할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전달을 하여 공유를 합니다. 내용을. 하지만 이 일정에 대해서 시간이나 장소 정도는 공유를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회사의 기밀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용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행원이나 운전기사에게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계획한 일정이 예정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 상사와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계속 연락을 통해서 일이 틀어지지 않게, 만약에 변동된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될 수 있게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약을 하는데 만약에 변경된 일정이 있다면 바로 수정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수정된 내용을 공유를 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영진 일정 관리에 대해서 배웠고, 경영진 일정을 어떻게 관리할지, 일정표를 어떻게 짤지에 대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일정표, 월간 일정표, 연간 일정표, 주간 일정표, 1일 일정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배웠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시 상황들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북산업비서실 비서 김경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자세한 일정에 대하여 알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네, 사장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에 대표님께서 참석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일정 괜찮으시면 참석 가능하실까요? 잠시만요. 그래요.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 참석하는 것으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네, 사장님,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출장 관련해서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네. 일정은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3박 4일이고요. 대표님 일정 사항 확인해보니 특별한 일정은 따로 없으십니다.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장소는 대한상공회의소 제주 지부입니다. 그래요. 일정에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참, 김비서. 모처럼 제주도로 출장 가는 김에 거래처 박 사장님도 만나 뵙고 오는 게 좋겠어요. 일정에 추가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정표 확인하고 일정 추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일정표 확인해보고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주도로 가시니까 교통편하고 숙박을 알아봐야겠다. 교통편을 알아봐야지. 교통편은 좋아. AA항공 8시에 출발이 좋을 것 같고 도착은 토요일 오후 5시 BB항공으로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숙박은 저번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CC호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다 해서 이제 사장님께 보고 드려야겠다.
네, 사장님. 교통편과 숙박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비행기는 당일 출장 출발로 오전 8시 AA 항공으로 했고요. 복귀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비행기 BB 항공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는 저번에 사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신 CC 호텔로 예약해 놓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출장을 가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주간 일정부터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일일 일정표도 수정을 해야지. 자, 이제 출력해서 사장님께 보고 드려야겠다. 일단 일정도 챙기고 메모하실 내용 그리고 배터리 충전 챙겨서 사장님 출장 가실 때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 네. 네, 사장님 출장 관련 물품들입니다. 이거 챙겨서 출장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녀오세요. 보고서 작성을 해서 뽑아야겠다. 보고서. 사장님 잘 다녀오셨나요? 네네. 네. 여기 차에 타시죠. 제가 없는 동안 별일은 없었죠? 네, 사장님 없는 동안 별일 없었고 제가 업무 보고서와 이걸 한꺼번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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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사장님이 제주도 출장 다녀오신 출장 보고서 제출합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시 상황까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시 상황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